자, 앞서 윤리위 심사 전에 이준석 대표 사퇴설까지 불거졌었죠. 이 대표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친윤계와의 결전을 피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리위 전에 사퇴할 거라고 가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게는 뚜렷한 우군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면 초과 상황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궁금한데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정해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일단 이준석 대표 방식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윤리위 7월 7일 개최 전에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로서 7월 7일 날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오면 네. 그 다음에 어떡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고 이상이 되는 징계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징계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단 가처분 신청하고 네. 징계 무효 다투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과정에서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무혐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징계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그냥 그런 것보다는 이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는 방식, 그 방식으로 일단은 본인의 스탠스를 취한 것 잡은 것이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흑화를 언급했었죠. 쉽게 말해서 비뚤어진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또한 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냥 달리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왔었는데 천하람 혁신위원 그럴 일은 없다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흑화해가지고 뭐 정말로 전면전을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명분 있는 전면전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론의 지지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럴 리는 없고 본인이 평소에 당대표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이런저런 개혁 과제들을 앞으로도 풀어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지금의 여론조사도 이 결과를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리위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3.8%가 징계에 찬성한다. 징계에 반대한다는 17.7%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또 중간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의견도 25.6%를 차지했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대표는 징계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이 중징계, 그러니까 무거운 징계일 때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앞으로 계속 법적 다툼으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역시. 네, 일단은 뭐 윤리위원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들어서 사법적인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대표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박탈되는 거냐 아니면 그것도 잠깐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거냐,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당원 당규 해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이렇게까지 더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정무적인 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상상력의 차원인 것인데 재신임을 묻겠다. 네.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뭐 그런 승부수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아예 전당대회 한번 다시 열어보자. 나 다시 출마하겠다. 이런 승부수도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거기서 지는 것을 각오하고 그런 승부수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가능성이 낮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신당 창당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렇게 가면 너무 소모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연 가능성이 물론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권 여당 내부가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수치상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평론가께서 지금 이 추세라면 데드크로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41.9%, 더불어민주당이 44.5%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당내 분위기가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당내 싸움이 굉장히 시끄럽죠. 시끄럽긴 두 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일단 정권 교체도 해줬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지켜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여당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싸움질만 하고 있네. 아 지금 누가 이기냐 보고 계속 그걸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보고 있네. 네. 그럼 당신들 도대체 뭐야? 이게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내에서 이런 분란이 생길 경우 국민들로부터 생긴 질책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잘해서 역전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저 다툼,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권력적 투쟁 같은 모습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7월 7일 윤리위에서 또다시 결론을 안 내고 또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그렇게 되면 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생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빨리 털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것 외에도 지금 당내 권력 다툼, 국민의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